GPS 기반의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 가민의 에픽스 2세대 모델을 차고 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러닝을 안 해봤나? 터치로는 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물리 버튼 3개를 가지고 있는 애플워치 울트라가 최선을 다한 솔루션인 것 같아요. 이번에 애플워치 울트라가 출시를 하면서 강조한 게 있습니다. GPS에 사용하는 주파수를 L1 주파수와 L5 주파수를 사용해서 멀티 밴드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해서 어떤 빌딩 숲 같은 도심 속에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위치를 잡을 수 있다. 이 GPS가 왜 중요하냐? GPS가 잡아야 되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첫 번째, 내가 달린 시간이 되게 중요하죠. 얼마나 달렸냐, 내가 몇 분을 달렸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달리고 있는 페이스가 지금 도대체 내가 얼마나 빠르게 달리고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디를 달렸느냐가 과연 지도에 정확하게 찍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모두 다 GPS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애플워치 울트라가 L1 주파수와 L5 주파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정확도를 높였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가민 에픽스 같은 경우는 L1 주파수와 L5 주파수를 이미 사용해서 굉장히 정확도를 높인 상태로 출시된 지 6개월이 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GPS라는 거가 저희가 이제 뭐 L1 주파수다, L5 주파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성에서 저희가 위치를 잡는 거잖아요. 위성에서 잡는 이 주파수를 1980년도에 L1 주파수와 L2 주파수라고 군용으로 사용하는 주파수가 있는데, 이 미국에서 처음에 원래 군용에서만 사용하던 주파수 중에 L1 주파수 대역을 이제 민간에게 오픈을 하면서 이런 스마트워치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이 L1 주파수 하나만 사용하면 오차 범위가 5m에서 15m까지도 난다고 합니다. 주파수 하나만 가지고는 위치 보정이 사실 정확하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위성들이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우주에 쌓아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어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GPS의 위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주파수 하나를 더 오픈을 합니다. L5라고 하는 주파수 대역대예요. 2개의 주파수가 오픈되자마자 가민은 2개의 멀티밴드 시스템을 탑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미 후보정을 통해서 L5 주파수로 하면은 한 3m 정도의 오차 범위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후보정을 거치면 30cm로 줄일 수가 있대요. 5에서 15m와 30cm는 하늘과 땅 차이죠. 저희가 이제 트랙을 돌거나 이런 거 하면 튀는 경우 엄청 많잖아요. 특히 건물이 많은 빌딩 사이를 뛰면 분명히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갑자기 건물을 가로지는 것처럼 막 나온다거나.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이 GPS의 정확도가 아주 괄목할 만한 속도로 성장을 해 있거든요. 이번에 나온 애플워치 울트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인 거죠. 애플워치 울트라는 이제 L1과 L5 주파수를 사용한 시계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GPS를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GPS가 L1 주파수와 L5 주파수를 같이 해서 정교하게 됐다. 근데 얼마나 정교하게 됐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춘천 마라톤에 이 2개를 제가 차고 뛰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제가 그 전체 기록을 놓고 이 2시계가 도대체 차이가 얼마나 나냐, 요걸 제가 한번 숫자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화면을 보세요. 이제 총 21km를 저희가 뛰었는데, 좌측이 애플워치 울트라, 우측이 가민 에픽스의 기록입니다. 1km당 페이스가 좌측에 애플워치 울트라 1km 구간에 5분 41초가 찍혔고요. 우측의 가민에서는 5분 31초 페이스로 뛴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1km 구간에서는 가민이 조금 더 빠르게 달린 거로 나오죠. 2km 구간은 애플이 5분 31초, 가민은 5분 35초. 이번에는 애플이 조금 제가 더 빨리 달린 걸로 나오네요. 3km 구간은 애플이 5분 42초, 가민은 5분 45초. 이것도 약간 애플이 3초 정도 빨리 달린 걸로 나오고요. 4km 구간은 5분 28초, 5분 33초. 이번에도 애플이 좀 빠른 걸로 나오죠. 5km 구간은 5분 22초, 그 다음에 가민은 5분 25초. 3초에서 5초 정도 약간 가민과 애플이
지금 빠르거나 느리거나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거든요. 한 10km 구간도 보면은 애플은 5분 30초 페이스고 가미는 5분 34초 페이스거든요. 한 4초 정도 애플이 빠르게 나와요. 한 15km 구간을 보면 애플은 5분 45초, 가미는 5분 34초. 한 9초 정도 가민이 또 빠른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일관되게 가민이 빠르게 나온다거나 애플이 빠르게 나오면 애플워치 울트라를 차면 페이스는 그냥 좀 빨리 찍히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민 차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애플워치 울트라는 야 그거 기계가 빨리 나오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애플워치 울트라가 되면서 변했습니다. 애플워치가 달라졌어요. 가민과 애플워치 울트라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페이스의 일관성이 안 보여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21km를 전체 평균 페이스가 기가 막히게 애플워치 울트라도 5분 31초, 가민도 5분 31초가 나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애플워치 울트라도 믿어도 된다. 애플워치 울트라를 차고 달리는 러너의 기록도 인정해 줍시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애플워치 울트라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민의 기록과 애플워치 울트라의 기록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은 생태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생태계와 가민의 생태계는 근본부터 차이가 있다.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에요. 애플워치 울트라는 기본적으로 애플 생태계에서 나온 스마트워치예요. 애플워치 울트라 단독으로 작동을 안 해요. 애플워치 울트라가 너무 이쁘다고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사시면 아이폰을 함께 사셔야 됩니다. 애플 아이폰과 연동돼야 돼요. 안 그러면 시계가 켜지지를 않아요, 처음에. 저는 사실 갤럭시 안드로이드를 쓰거든요. 애플의 생태계에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환호할 만하다. 왜냐면 애플의 생태계 안에 진짜 좋은 스마트워치가 나타난 거예요. GPS가 굉장히 정확하고 기존의 애플워치에 비해서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난 진짜 울트라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 가지고 이제는 가민 시계를 차고 있는 러너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가민 이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가민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는 제가 4년 전부터 러닝을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제가 추천받은 게 일단 처음은 러닝화죠. 두 번째가 가민이었어요. 내가 달리는 속도가 도대체 이게 페이스가 얼만지, 그 다음에 내가 달린 거리가 지금 얼만지, 지형이 내가 지금 어디를 달린 건지 도저히 이 스마트워치가 없고서는 달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데이터가 남지를 않아요. 가민 커넥트 앱에 들어가가지고 보면 2018년 9월에 제가 완전 런닝이 2km 뛰고 2km 걸었던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가민은 이 기계 자체가 단독으로 생태계예요. 스마트워치 단독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민 커넥트로만 봐야 됐던 디스플레이들이 이젠 다 시계로 다 보여줘요. 이 가민이라는 생태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러닝을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나의 추억과 기록과 아픔과 성취가 모두 이 가민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애플이 과연 이번에 애플워치 울트라를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계가 나왔고요. 애플워치 울트라도 피트니스 앱을 통해서 인제 데이터를 막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많이들 그 생태계 안에서 나의 과거와 기록을 보죠.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애플워치 울트라를 출시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가민 같은 애플을 사용하지 않는 운동하는 고객을 잡으려는 거거든요.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고객을 창출해야 이 애플워치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잖아요. 얘를 출시해서 누가 얘를 차야 될까요? 차려면 결국 가민을 차고 있는 고객들을 데려와야 되거든요. 지금 가민의 고객을 데려올 수 있을 만한 시계라고 볼 수 있냐 없냐, 기능적으로는 데려올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생태계에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민의 생태계에 있는 분들은 가민과 애플의 시계가 굉장히 정교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면서 가민 사용자는 뭘 믿을까요? 가민이 맞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이게 약간 종교 신봉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선점한 지 오래됐어요, 가민이. 이게 제가 볼 땐 애플이 과연 이 가민의 고객을 뺏어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뺏어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주 일부. 하지만 또 가민 고객 중에도 알겠는데
가민이 신뢰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러너 입장에서 어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배터리의 수명, GPS의 정확도, 그리고 정말 정확한지 춘천 마라톤 하프 코스를 뛰면서 제가 데이터로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여러분에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어떤 스마트워치가 나에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컨텐츠 잘 시청하셨나요? 보여드렸던 이 애플워치 울트라, 가민의 에픽스 이 두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께 제가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애플워치 울트라를 사면서부터 제가 생각을 했던 건데요. 제가 오늘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저는 아이폰이 없어요. 이 애플워치 울트라가 제 생태계 안에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 댓글 배틀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가민 생태계에 계신 분들, 가민이 좋다 또는 뭐 가민은 이런 게 안 좋다 이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플워치를 차고 계신 분들은 애플워치 울트라 이런 면이 너무너무 좋다, 이건 뭐 비교도 안 된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애플에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한 분, 가민에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한 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제가 지금 차고 있던 요 애플워치 요 그대로 요 오션밴드까지 그대로 해가지고 제가 한 분 당첨해서 제가 이 시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빅 이벤트죠. 저희 구독자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구독이에요. 구독과 댓글입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개인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댓글과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제가 종이에다가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다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 뽑은 다음에 추첨을 아주 공정하게 이 자리에서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첨. 가민은 제가 가민 코리아에서 사은품을 하나 협찬을 받았습니다. 가민 에펙스 슬레이트 스틸 모델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서 각자 한번 배틀을 한번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상 딱 시청하셨으면 지금부터 댓글 다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댓글의 마지막에는 본인의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아주 공정하게 추첨해서 두 분이죠. 애플 한 분, 가민 한 분 이렇게 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긴 시간 동안 오늘 런업TV에서 소개해드리는 애플워치 울트라 그리고 가민의 에픽스 요 두 시계 컨텐츠 제가 설명드렸는데 잘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더 멋진 러닝 기어를 가지고 소개해드리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런업 유어 라이프. 네, 안녕.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